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브리핑 총선 특보 제2부입니다. 네, 지금 녹음 시각은 낮 3시인데요. 4.13 총선 투표율 정오를 기점으로 19대 총선과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19대 총선을 앞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낮 3시를 기준으로 지난 지방선거와도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마의 60%를 넘을 수 있을지 최종 투표율 주목됩니다. 총선 투표율이 높아서 야당이 큰 손해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악천후도 있었습니다마는 오전 시간대에 투표율이 저조해서 상당수가 새누리당 지지층인 중장년층의 투표가 저조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점에서도 관심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후에 투표장에 갔을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낮 2시 전국 투표율 42.3%였는데 지난 총선보다 5.1%포인트나 높은 것이었습니다. 낮 3시 투표율은 46.5%로 이로써 지난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던 2014년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에 46%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율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더니 마침내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투표율이 지방선거 때 56.8%인데 이를 웃돌아서 60% 선을 넘을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이렇게 투표율이 급증한 것은 오전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투표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투표율이 46.8%로 처음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서울 투표율 아침 10시에 전국 최저를 기록했는데 비가 그치면서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45.9%로 서울 못지않았고요. 인천도 44.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42.6%로 계속해서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부산도 42.7%로 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등 영남권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대단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격돌한 전남 같은 경우 54.1%로 1위를 차지했고 전북 53.2%, 광주 49.9% 등 호남권은 투표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상승 모드, 개표 결과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야권이 강세인 그런 개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잠시 후에 이용마 정치학 박사와 함께 3시까지의 투표율 그리고 각 정당별 의석수 확보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이용마 박사는요, 새누리당이 145석, 더불어민주당이 115석, 국민의당이 25석, 정의당이 10석, 무소속이 5석 정도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이 145석이라면 이번 총선 새누리당이 완패라고 결론지어도 무리는 아니겠지요. 제1당이 됐다 한들 말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후 이용마 박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자, 이 시간은 총선 결과 예측 인터뷰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MBC 해직 기자면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인 이용마 정치학 박사 연결했습니다. 이용마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투표하셨죠? 예, 물론이죠. 네. 예. 자, 3시 현재 투표율 전국적으로 46.5%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은 투표율 자체에 대한 조사는요, 예. 전반적인 그 예측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예상되는 투표율이 90%는 분명히 넘을 거고, 60%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예측들이 많은데요. 예. 그것은 좀 엇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19대보다는 그래도 높겠죠? 19대보다는 일단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지금 야당 쪽 제가 스크린을 해보니까 예.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예, 다행이네요. 예, 높은 투표율에 더해서 좋은 결과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용마 박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선거 시작된 뒤로 예. 일관되게 야당 전체를 합하면은 한 130석에서 많으면 150석 가까이까지 될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해왔고요. 예. 지금 현재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예. 중요한 게 이제 수도권인데, 예. 수도권에 지금 박빙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예상하는 예측, 이게 사실은 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신뢰를 못 하세요? 지금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4년 전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또 지난번 지방선거라든지 그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런 데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예. 여론조사가 잘 안 맞더라고요. 음. 그 이유가 보면은 이 총선 같은 경우에 모집단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라든지, 혹은 남녀 비율, 혹은 직업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표본을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응답자들 중에서. 예.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지역구에서 보통 500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 이 표본이 전체 인구 비례하고 유권자 비례하고 동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응답률 자체도 10%도 안 되지만은 실제 응답자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유선 전화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응답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예. 근데 500명 중에 예를 들어 유권자 500명의 여론조사 대상자 중에 젊은 층 한 5명, 6명 예를 들어 조사해 놓고 예. 그 사람들의 답변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는 전체 젊은 층의 비율에 맞춰서 쉽게 보면은 응답률을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소위 보정한다고 이야기하고 보정. 속된 말로 마사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또 하나 보니까 리서치 연구소인가 그 기관에서 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네. 지난번 2012년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예. 수도권에서 1등을 할 것이다라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측했던 사람 중에 예. 실제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60%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박빙의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보다 더 박빙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일단은 야당이 분열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당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죠. 네. 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한 정부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8년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공핍해졌어요. 예.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정권 심판론, 이게 사실은 4년 전보다 훨씬 더 깊다. 네. 그런 점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당에게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록 그 야당 분열이 됐지만은 예. 굉장히 박빙의 구도를 형성하는 지역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론조사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한 야당 지지층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갈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이 될 당으로 지역구는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다. 이런 보도는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 부분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어떤 키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제 호남이나 아니면 호남 출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의 등장 효과라는 거죠. 예. 한때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이면서 호남에서 예. 뭐 한 20석 이상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뭐 호남에서 석권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야권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호남 출신들, 예. 호남 출신 인사들이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 어떤 표심을 보이느냐. 사실 그게 이제 그 야권의 국민 투표에 의한 예. 단일화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점에서 어찌됐든 수도권에서는 결국은 될 사람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네, 이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 선거 막판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했는데 2번이나 예. 말이죠.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그 효과가 컸느냐 여부를 떠나서요. 예. 이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어찌됐든, 내년에 대선에 아예 안 나올 것이라면, 예. 모르겠지만,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면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번과 같은 어떤 전국 단위의 총선에서, 네. 호남을 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못 가게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의원으로 하여금 내년 대선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호남에 가서 문재인 의원이 자기가 열심히 속내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미안하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게 호남이 지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호남이 바라는 게 사실은 정권 교체 아니냐. 예. 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섰고 대제를 했는데, 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본심을, 사람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예.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측면이 호남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네.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의당 쪽에서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돌아다녀봐야 역효과만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효과라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년 대선에 후보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 특히 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 예. 누가 1등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은 정확하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예. 우리가 한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제 주시해봐야 될 것은 어떤 전반적인 추이거든요. 예. 국민의당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였고요. 이번 주에도 나름 강세를 보인 게 사실이긴 한데요. 예.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지난 주말에 방문을 했잖아요. 예, 예. 네, 광주와 전북을 방문했고 또 어제도 방문을 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의 상승 추세가 주춤거린 것은 또한 분명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예. 국민의당에서 뭐 역효과가 난다 이런 것은 예. 결과적으로 이제 호남 지역을 자기들이 석권할 테니까 예. 빠져라는 그 자기들의 어떤 뭐 그냥 뭐 속내를 그냥 드러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역효과가 난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대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그리고 그 이후 여론조사에서 예. 호남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예. 더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빠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예. 문재인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이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예, 예. 뭐 이런 정도까지 뭐 26% 정도가 나왔던데 예. 역효과가 난다면 그와 상반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예. 2등이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고 한 18%대로 나왔었고요. 예. 예. 자, 이 박사님, 예.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야당 어떻게 예. 될 것 같으십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목표치를 두 자릿수로 내세웠잖아요. 예, 예. 상당히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일단 뭐 그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례대표 의석에서 예상했던 것 이외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더민주당의 경우에 김종인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예, 예.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집토끼들 네. 진보적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그 유권자들이 예. 이번에는 그 지역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예. 어떤 그 분산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전략적 투표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더민주당의 어떤 비례대표 의석은 비율은 좀 줄더라도요. 예.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에서 이제 망외의 소득을 거두어서 예. 정의당의 당초 목표치인 두 자릿수를 예. 거의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전망을 좀 해봅니다. 이른바 크로스보팅 효과가 아무래도 정의당에게 상당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건데 이 크로스보팅 효과가 국민의당에 끼칠 그런 뭐 긍정적인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당에게 끼칠 긍정적인 효과 글쎄요. 국민의당은 예를 들어 이제 호남을 놓고 보면은요. 호남의 예. 가장 그 높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거점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근데 호남 지역에서 그 전략적인 투표, 교차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뭐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어 그 국민의당에게 찍더라도 비례는 더민주당에게 줄 수 있고요. 예. 또 반대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 교차 투표로 인해서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득보다는 그 호남 같은 데서는 손해가 클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데에서는 네. 반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수도권에서는 그 더민주당에게 지역구에서는 투표를 해서 예. 될 사람을 밀어주자. 예. 이런 효과를 나타나면서도 또 예. 수도권의 호남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에게 비례대표를 투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양쪽의 효과를 본다면 예. 호남 출신과 글쎄요 그 호남 거주자들의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국민의당으로서는 그 교차 투표로 인한 그 어떤 실리를 거두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용마 박사님 해설 감사하고요. 또 예. 한 번 더 연결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결과가 나오고 한번 또 짚어보는 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마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용천 작사 작곡의 투표가 좋아요입니다. 정의로운 맘으로 맑고 선한 맘으로 빚어
네, 이용마 박사의 전망은 새누리당 145석, 더불어민주당 115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10석, 무소속 5석. 네, 이랬습니다. 자,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서울 마포을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낙천되고 손예원 홍보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해서 출마한 지역인데 3시 기준으로 마포을 투표율은 48.4%입니다. 자,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동은 다 40%대인 반면에 성산 2동과 상암동이 각각 50.1%라는 점입니다. 성산 2동과 상암동은 역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손예원 후보에게 긍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것은 아닐지 주목됩니다. 자, 서울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더불어민주당 다른 후보들도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닐지 주목됩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투표율을 근거로 해서 추측한 것입니다. 네, 총선 특보 2부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